하자. 약간 히트 상품이에요. 여기가 중복 조합이. 중복 순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해서 가면 돼. 하자. 순열에서 보면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나 중복 순열은 그냥 고배법칙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파이라는 기호가 있지만 파이라는 기호를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2파이 3 그러면 이게 세제곱이잖아요. 그거만 알고만 있으면 되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고배법칙으로만 풀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합론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경시대회에 조합이 좀 되게 짜증나요. 얘가 끝판왕이에요. 중복, 호영 조합이 되게 이제 귀찮고 짜증나고 모든 시험에 출제한 게 100%입니다. 논술까지 그래요. 꼭 내요. 왜? 헷갈리거든. 그래서 꼭 내게 됩니다. 자, 기본. x 더하기 y가 3이에요. 조건을 이렇게 붙일게. 단 정민이가 좀 늦게 온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걔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집중 좀 잘해줘. 알았지? x하고 y는 자연수야. 이런 조건을 달았대.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순서쌍을 구할 거야. 순서쌍의 개수. 개수가 맞는지 개수가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고, 이 순서쌍이라는 건 좌표니까 1,2랑 2,1이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x가 1이고 y가 2인 거랑 x가 2이고 y가 1인 것은 다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 x, y가 자연수일 때 x 더하기 y가 3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랜다? 행복하지? 1, 2, 뭐 어려워? 2, 1 이렇게 되잖아. 이거 말고는 없잖아. 이거 말고는 없는 거니까 오케이,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된다. 두 번째, x, y가 음이 아닌 정수래. 한번 따라해볼까? 음이 아닌 정수. 아유, 또 속삭이는 거 봐. 아유, 씨, 아저씨가 네 애인이냐고. 다시 음이 아닌 정수. 다시 음이 아닌 정수. 아, 아침에 발성 좀 하고 와. 오다가 막 이러고 와. 이렇게 이러지 말고. 다시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에 때 0 포함한 거야. 자연수 0 포함한 건데 음이 아닌 정수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해보자고. 작은 것부터 할까? x 더하기 y가 3이었으니까 0이면 3이고 1이면 2고 2면 1이고 3이면 0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세면 된다? 세면 되는데 이거를 조합을 통해서 표현해 보고 싶대.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할래? 중복조합을 대충 아는 사람은 이게 2H3이라는 걸 알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나는 H를 잘 안 써요. 논술할 때도 그래요. H 잘 안 써요. 그냥 C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호를 C를 통해서 표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를 잠깐 생각해 보자. 네가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정민이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 생각 좀 해봐. 그랬더니 동생이 와서 그런다. 형, x가 빵이고 y가 3인 거는 이거 y 3개라고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x가 하나고 y가 2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고, 집중해야 될걸? x 2개고 y가 하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할 거고, 너는 x만 3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뭔가 매칭이 되네. 매칭이 되는데 혹시 이게 y랑 x랑 y랑 이렇게 쓴 것과 이렇게 쓴 게 다른 경우야? 아니지. 또 여기도 x랑 y랑 x 쓴 것과 이게 다른 경우야? 아니지.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야. 뽑기는 뽑는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그 다음에
지금 뽑아내는 문자가 x하고 y 두 개밖에 없어. 근데 몇 개를 뽑고 있냐면 세 개를 뽑고 있는 거야. y만 세 개 뽑거나 x만 세 개 뽑거나 x가 하나 뽑았으면 y가 두 개 들어오거나 x가 두 개 있으면 y가 하나 들어오거나. 다시 문자가 몇 개 있다고? 두 개. 몇 개를 뽑는다고? 세 개. 아, 아깝다. 다시 문자가 몇 개? 두 개. 몇 개를 뽑아? 세 개. 근데 무엇을 허용했다? 중복을 허용했다. 그래서 중복 허용 조합. 그래. 한번 읽어봐. 중복 허용 조합. 그래. 이걸 줄여서 중복 조합이라고 하거든. 근데 내가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자 그랬잖아. 기호를 쓰지 말고.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를 어차피 우리는 문자가 서로 다른 문자 두 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세 개 뽑는 거잖아. 다시 초반을 잘해야 돼. 서로 다른 문자 두 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세 개를 뽑아요. 뽑기로는 세 개를 뽑는 거니까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y 밑에 거부터 하자. 세 개를 뽑았고 세 개를 뽑았고 다 해. 세 개를 뽑았고 세 개를 뽑아서 좀 쉬워 보이는 얘부터 할게. x, y가 동시에 등장하는 x, y, y 이렇게 뽑은 것은 여기에다가 칸막이를 딱 치면 앞에는 x라 인정하자, 뒤에는 y라 인정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 거야. 오케이? 또 가보자고. 얘는 x, y니까 칸막이를 여기다 쳐놓으면 앞에 거는 x라고 생각하고 뒤에 거는 y라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x잖아. y가 없잖아. y가 없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칸막이를 이렇게 치면 x였던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y니까 x가 없음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 칸막이를 이렇게 치면 될 것 같다? 맞지? 그러면 이 칸막이가 들어갈 칸이 지금 필요하잖아. 집중해야 돼. 문자가 두 개야. 구분하는 거는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싶으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할까? 하나 필요하지. 문자가 만약에 세 개였어. 이 세 개의 문자를 구분하고 싶으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할까? 두 개 필요하지. 잘했어. 문자가 네 개야. 구분하고 싶으면 몇 개 필요할까? 세 개 필요하지. 하나 적은 게 필요한 거야.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고스트를 데리고 와. 이렇게. 고스트를 데리고 오고, 고스트 데리고 오고, 고스트 데리고 오고, 고스트를 데리고 온다. 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빈칸이 있는데 한 칸 딱 정해서 칸막이를 씌우자 이거야. 첫 번째 칸을 택한 다음에 칸막이 했지. 두 번째 칸 택해서 칸막이 쳤지. 세 번째 칸 택해서 칸막이 쳤지. 네 번째 칸 택해서 칸막이 쳤지 이거잖아. 그럼 얘를 곱씹어 보면 너는 네 개의 빈칸이 있는데 한 개를 정해서 칸막이 치면 되네? 이 말이잖아.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메모하면 쫓아와. 1번. 얘 2번. x, y. 두 개 먼저 하자. 4 하자, 4.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봐. 노가다. 컨비네이션. 두 개로 해봐. 시작. 모든 경우의 수는 수용도로 다 돼. 나뭇가지 모양 도형 있잖아. 그리고 일일이 나열하는 게 다 되니까 나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겠니? 정말 경우의 수는 치매 예방 프로젝트야. 진짜 좋지 않냐? 하나도 안 빼먹고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 보이지? 다섯 가지가 나와.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얘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너는 y를 4개 뽑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자. 얘는 x 하나, y를 3개 뽑았어요. 순서상의 개수하는 거라 지금 x, y, y. 여기는 x, y 이렇게 하고 x 4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로구나. 보시다시피 얘랑 y랑 x, y 뽑은 거랑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치 않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는 너랑 네가 다르다는 거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개수를 셀 때 얘랑 얘랑은 다른 거니까 우리가 뽑아내는 입장에서는 뽑아서 배열하는 게 아니라 뽑기만 하면 된다는 뜻인 거지. 이해했지?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가 있는데 뽑아내는 거는 네 개를 뽑아낼 거야. 근데 x하고 y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x 몰빵, y 몰빵이 되는 거잖아. 중복 허용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를 구분하려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다고? 한 개. 이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동그라미 안 하고 할게. 칸막이를 이렇게 쳐낸 거야. 왼쪽은 x라 인정하자, 오른쪽은 y라 인정하자. 칸막이를 여기다 쳐놓은 거고, 너는 여기다 쳐놓은 거고, 얘는 여기다 쳤지, 너는 여기다 쳤지, 너는 이렇게 친 거야. 그러니까 칸막이가 들어갈 칸을 고스트를 딱 데리고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칸이 있는데 한 개를 선택해서 칸막이 치면 돼.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봐.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에서 중복 호용해서 네 개를 뽑는 거야. 이걸 연상하면 되겠네. 다시.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에서 중복 호용해서 네 개를 뽑는 경우야. 읽어봐.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 호용, 마이크 된다. 누구한테 할까? 다시.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 호용해서 네 개 뽑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를 구분하려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해? 하나. 그럼 고스트 칸막이가 하나 오는 거지. 그럼 몇 개에서 몇 개 뽑으면 돼? 다섯 개에서 한 개 뽑으면 돼. 이해했지? 잘했어. 그러니까 얘는 고스트 한 칸을 데리고 와서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뽑으면 되는군. 그래서 컨비네이션 이렇게. 자, 이제 좀 배경 설명을 해보면 옛날에 몇 년 전인지는 까먹었는데 한 7년 전? 그쯤 될 건데 중복조합을 H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설명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었어. 왜냐하면 학생들이 H라는 기호를 그냥 이렇게 이해한다고.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항에서 네 개를 뽑으면 EH4예요 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게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돼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중복조합은 컨비네이션으로만 이해를 해야 돼 해서 아예 이거를 안 가르치는 시절이 있었어. 물론 사교육업자들은 가르쳤지만 포인트가 그거야. 이 기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이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참 많이 나와. 할게. 예 3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 할까?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이제 5라고 하자. 그럼 머릿속에 생각이 이게 5빵빵이 되잖아. 지금 여기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라는 얘기야.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야. 아무 말 없으면. 의미 아닌 정수니까 5빵빵이 돼요. 얘는 머릿속에 x 5개 뽑은 거야. 그 다음에 4, 1, 빵도 되잖아. 얘는 x 4개, y 하나 뽑은 거야. 그러면 3, 1, 1도 돼요. x 3개, y 하나, z 하나 이렇게 뽑은 거야. 그럼 방금 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겠다는 말인데 왜? 얘는 x를 3개 뽑았고 y를 하나 뽑았고 z를 하나 뽑는 거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구분하려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니냐. 고스트를 몇 개 데려와? 2개 데려왔지. 그러니까 얘는 5개를 뽑는 거였잖아. 고스트를 2개를 데려오면 전체 칸이 몇 개? 7개 되는 거잖아. 7개. 7개 되는 거니까 7개 중에서 얘를 구분하고자 2칸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다 칸막이를 씌우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맞지? 잘했어. 그럼 뭐 나중엔 자동이야.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11 이런 게 있다 쳐. 그러면 11 빵빵빵 이게 되는 거니까 x만 11개 다 깔아도 되는 거야. 의미 아닌 정수니까. 그러면 11개를 깔아? 그러면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11개를 뽑는 경우 수 아니냐. 그럼 4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3개가 필요해요. 그 11개를 뽑아야 되는데 칸막이 3개 고스트를 더 데리고 왔지? 그럼 전체가 14칸이 있을 거 아니야. 14칸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3개 뽑으면 되는 거야. 옳지 옳지 옳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됐지? 잘했어.
좀 하는데. 그 이번에는 x하고 y하고 여기에 있는 문자가 자연수래.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지. 이 자연수야. 자연수니까 x 더하기 y 요거부터 할까? 여기는 뭐 7 이런 게 있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랜다. 자연수니까 세면 되잖아, 그지? 이게 뭐 이렇게 1, 6, 2, 5 이렇게 세면 돼. 세면 되는데 지금 중복-호형 조합, 중복조합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어. 의미 아닌 정수가 나와야 편하다? 따라해봐. 의미 아닌 정수. 이게 나와야 편하다? 그러면 방금 배웠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를 얘를 x에서 1을 빼. 원래 자연수면 x가 1부터 출발할 텐데 1을 까는 순간 0부터 출발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 y에서 1을 뺀다? 그 y가 1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인데 1을 까는 순간 0부터 출발할 거 아니냐. 의미 아닌 정수로 바뀌었잖아. 그럼 걔가 여기다가 이제 2를 뺐지? 이게 5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5를 만족하는 상태인데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의미 아닌 정수였다는 거야.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빵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 동그라미만 5개 뽑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5개를 뽑아야 되는데 2개를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 1개가 필요하지. 그러면 고스트 데리고 왔지? 6개 중에서 1개를 뽑아서 배열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맞지? 훌륭해. 여기다 더 쓰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1? 이런 거 할게. 응용이 안 되네. 숫자가 다 비슷하네. 자연수야. 자연수니까 의미 아닌 정수로 데리고 와야 편한 거지. 의미 아닌 정수로 데리고 와야 편한 거니까 얘도 1씩 빼. 1씩 빼면 x 빼기 1, y 빼기 1, z 빼기 1, g 빼기 1, 아무튼 z 빼기 1. 3을 뺐으니까 어렵네. 8인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여기 네모가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로 바뀐 거지. 여기가 8이라는 얘기는 8, 빵빵 이런 거 되는 거야. 7, 1, 빵 이것도 되는 거고 6, 1, 1 이런 것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집중. 중복호형에서 8개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 그 8개를 뽑아놨는데 3개를 구분하려면 칸막이가 몇 개? 2개가 필요해. 고스트 2개를 데리고 왔으니까 10개의 칸이 있는데 그 중에 2개 뽑아서 배열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조합으로만. 됐지? 일단 요것부터 설명하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 이게 자연수인데 그러면 x라는 놈을 x 프라임 더하기 1이라고 쓰면 얘가 자연수 1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x 프라임은 이제 0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y는 y 프라임 더하기 1이라고 두자. 여기가 시작이야. 좋은 방법이지. 이렇게 놔둬.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느낌인데 그럼 너를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내가 이걸 하도 안 쓰니까 좀 어색해. 얘가 아이씨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렇게 되고 y 프라임 더하기 1이 되고 아이씨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맞지? 그래서 얘가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2를 빼면 5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x 프라임 y 프라임은 단 x 프라임 y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데 의미 아닌 정수가 되다 보니까 결국 같은 소리를 하게 된다고. 이해했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어도 좋고 이 과정이나 이 과정은 같은 소리니 이것도 좋고 둘 다 같이 병행해서 기억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조합 말고 순열 같은 경우에는 P나 파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얘는 그냥 고배법칙으로 계산해도 충분한 거라서 P랑 파이는 그렇게 용어가 중요치 않은데 컨비네이션은 달라. 조합은 좀 달라. 방법이 좀 독특하잖아. 계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조합 기호를 잘 알아야 되고 얘도 그래서 조합 기호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기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호형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를 EH3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어.
자꾸 이렇게 하면 돼.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호행해서 세 개를 뽑은 거야. 맞지? 그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다음에 1을 뺀다? 이 짓을 왜 하냐면 어차피 뽑아내는 게 세 개를 뽑는데 여기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다고? 한 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한 개 필요한 거니까 계산을 사실로 계산을 했지. 그지? 사실로 계산하니까 결국 얘가 뽑아내는 게 세 개를 뽑아낼 건데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니까 칸막이가 한 개 필요할 거 아니냐. 거기 3에다가 1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3에다가 이거 1 적은 걸 더하는 거잖아. 칸막이의 숫자가 하나 적은 거니까 얘가 개를 의미해. 정확히는 이게 난 거지. 2에서 1을 뺀 칸막이의 숫자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거기다 대고 원래 뽑아내는 게 3개니까 이 소리였던 거야 지금 얘가. 이 소리였던 건데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너랑 너랑 더한 다음에 1 깐다. 됐어요? 너랑 나랑 더한 다음에 1 깐다.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뒤에 걸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얘를 계산하면 위에 게 4시 3이잖아. 얘랑 같은 얘기라고. 이해했지? 다시 와. 여기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호행해서 네 개를 뽑아. 걔를 이렇게 쓰기를 약속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호행해서 네 개를 뽑았어요. 이렇게 네 개를 뽑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난 이게 좀 더 어렵던데. 아무튼 네 개를 뽑는 거라서 그래?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였다고? 칸막이가 한 개 필요하잖아? 한 개가 필요하니까 칸막이가 한 개가 필요하고 4를 더해야 되겠군. 그게 이 소리인 거야. 오?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너랑 나랑 더한 다음에 1 까면 되는 거지. 너랑 너랑 더한 다음에 1 까면 되는 거라서 너랑 나랑 더한 다음에 1을 까. 컨비네이션 아무 생각 없이 쓰자고. 뒤에 거 그냥 쓰라고 이렇게. 뒤에 거 그냥 쓰면 얘가 5시 4잖아. 같아. 아래 거랑. 됐지? 여기 너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호행해서 5개를 뽑았어. 계산이 이제 무식하게 간다. 2개 더한 다음에 1 까. 그러면 7이지. C 아무 생각 없이 써. 뒤에 걸 써. 이렇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됐어요. 여기도 얘를 계산하는 거였잖아.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5개를 뽑는 거. 그 중복을 허용한다는 뜻을 네가 스스로 잠깐 생각하면 돼. 5빵이 된다. 동그라미를 5개를 박는다. 이렇게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 번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5개를 뽑았어. 계산은 2개 더한 다음에 1 까는 거지. 그러면 6C5라고 쓸 수 있고 계산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여기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8개를 뽑는 거야. 이유는 8빵빵이라는 얘기는 동그라미에 8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8개를 뽑는다. 계산 어떻게 한다고? 2개 더한 다음에 1 까. 그게 어렵네. 10C8이잖아. 발음이 좀 이상하네. 10C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기도 해줘야 되겠구나. P는 퍼뮤테이션의 약자. P. 그런 걸로 해. C는 컨비네이션 P 할 때 그 컨비네이션. H는 좀 이름이 간지나. 호모지니어스야. 그냥 H 하면 돼. 알았지? 그냥 H 하면 돼. 이름이 약간 간지나지 않냐? 전혀 안 그래? 나는 간지나던데. 야, 됐어? H 할게. NHR이 있어. 해석하자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가 중요해. 중복 허용하여 하이씨 참나. 중복 허용해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 이게 NHR이라는 거지. 서로 다른 N개가 있고 뽑아내는 건 R개를 뽑아낼 거야. 뽑아내는 건 R개를 뽑아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칸막이의 개수가 이거보다 하나 적은 게 이제 뭐 대충 필요하잖아. 그래서 N 더하기 R을 해놓고 빼기 1을 한다. 2개 더한 다음에 1 깐다. 됐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 뒤에 걸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여기가 공식이야. 2개 더한 다음에 1 깐다. 뒤에 걸 쓴다. 그래서 그 귀여웠던 1학년 시절에 뭐 이런 거 보지 않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10제곱이 있어요.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좀 그래? 알았어. 아는 거를 좀 해줘야겠다. 아는 거 하자. 아는 거. 자신 있는 거.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있어요. 이거 자신 있다. 그지?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 많이 어려워? 전개해줘? A의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성공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나오는 게 AB 형태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여기 있는 지수가 우리는 항의 개수만 구하는 거니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야. 항의 개수만 구할 거야. 3차식이니까 여기 A의 X제곱이랑 B의 Y제곱처럼 생겨있는 게 지금 여기 다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차수가 3이니까 여기에서 X 더하기 Y가 3을 만족하는 X하고 Y의 조합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X, Y의 순서상을 생각해보면 얘가 어렵다. 3, 0 이렇게 되고 2, 1 이렇게 되고 알아서 좀 해봐. 1, 2가 되고 0,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X 더하기 Y가 3인데 단 X, Y는 의미 아닌 정수 이 얘기인 거야. 자연수가 편한 거야? 의미 아닌 정수가 편한 거야? 의미 아닌 정수가 편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놀라는 얘기구나. 다시 복습. 기호로 바로 가지 말고 얘는 3빵 이런 게 돼. 보시다시피 2일 이런 게 돼. 그 느낌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세 개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왜냐면 얘가 X, X, X고 X 두 개에 Y 하나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세 개를 뽑아내는데 두 개를 구분하면 칸막이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 개 중에서 컨비네이션 1을 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원리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아니야 나는 그 공식의 노예가 될 테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형에서 세 개를 뽑는 건 이렇게 쓰고 두 개 더한 다음에 1을 까면 4가 되고 뒤에 거 쓰자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4시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기본 문제를 풀 때는 밑에 게 조금 빠를 거야. 기본 문제를 풀 때는 4점을 풀 때는 밑에 거만 가서는 망할 거야. 원리를 잘 파악하라고. 근데 좀 공부를 해보잖아.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한다?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야. 핵심은 아까 설명했던 거기에 있어. 얘가 너를 뽑아 제끼면 XXY를 했는데 맞지? XY, X랑 다르냐는 거야. 아니잖아. 같잖아. 같은 거니까 순서를 고려치 않는 것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어. 하여튼 이해됐네. 다시 보자고. 여기에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요거를 구성하는 거로구나. X 더하기 Y가 3이면 되겠구나. 근데 X하고 Y가 의미한 정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아까 그거. 이 10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볼까? 이게 있으면 얘가 A의 X제곱이랑 B의 Y제곱이랑 C의 Z제곱처럼 앞에 있는 개수는 건너뛰고 쭈루룩 막 있을 거 아니냐.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을 만족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A의 10승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가 10빵빵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 호행해서 10개 뽑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두 개 더한다면 1 가는 거니까 12에다가 C 10을 쓸 텐데 어차피 계산 2로 하겠지 않겠어? 이렇게 그냥 계산을 가면 되는 거야. 됐지? 그렇게 돼. 이번에 짝수할까? 30 이런 게 있어. 단 X, Y, Z는 의미한 병신아 짝수라며. 뭘 의미한 정수야. 짝수 이랬댄다. 짝수. 자연수 세계에서의 짝수로 할게. 자연수 세계에서의 짝수. 우리 이런 거 할 때 뭐가 편하다고? 의미 아닌 정수가 편하다고.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를 이용해서 짝수를 표현해내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x는 2x 프라임 이렇게 쓰면 짝수의 시작은 2잖아. 2니까 x가 x 프라임이 1이어야 하지. 이르기가 싫은 거야 지금. x 프라임이 0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0을 집어넣어서 2가 나오려면 0을 집어넣는데 2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짝수의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y는 2y 프라임 더하기 2가 되고 z는
이 Z 프라임 더하기 2가 되는 이런 걸 만나게 돼. 아까 그 교과서 풀이가 되게 좋다 그랬잖아. 얘가 딱 이제 그런 얘기거든. 그럼 얘가 2x 프라임 더하기 2고 2y 프라임 더하기 2고 보통 그 경시대회나 뭐 이렇게 특목고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쯤에 이거를 해.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야. 초등학교 때쯤에 경호에서 막 하면서 막 세는 거 막 이거 하면서 그 조합기호 순열기호를 막 가르쳐 주거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걸 그때 해 보통. 여기부터 하자고. 너랑 네가 있잖아. 그 조합론이 경시대에서 되게 중요해서 그런데 하면 됐어. 내가 또 경시대에도 막 준비했던 놈이라 옛날 얘기지만 20대 때 KMC 이런 거 알아? KMO 이런 거 알아? 대상 금상 다 애들 막 보내고 막 그랬었어. 옛날에. 고3 수업 하면서 그거 하는데 죽는 줄 알았다. 아무튼 4하고 6이니까 맞지? 6이니까 여기를 빼. 24. 이렇게 돼서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있고 이게 12잖아. 근데 얘가 뭐가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 0 된다. 0 된다 이거잖아. 그럼 됐어 이제. 12 빵빵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우 귀찮아.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호행에서 12개 뽑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게 따라온 거야? 따라온 거야? 그래서 너는 2개 더한다면 1 가는 거니까 14 C 12라고 쓸 텐데 2라고 계산하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쉽지? 아니야? 할만하잖아. 쟤 또 인상공이다. 할만하잖아. 할만하다니까. 왜 잘 미분이 나? 아무튼 할만해. 재밌잖아. 내가 확통속 되게 즐겨 하거든. 확통이란 기하를 설명하는 걸 더 좋아해 나는 개인적으로. 즐겁잖아 되게. 기하는 이렇게 그림 그리고 애들 약 올릴 수 있고 공간도형 가잖아. 그럼 이거 평행이지롱 그러면 애들이 으이씨 이른다고. 밝혀봐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되게 좋거든. 미적분은 그게 안 되지. 쭉 설명해야 돼서 귀찮아 죽겠어. 여기 또 해. x 더하기 y 더하기 z 3개만 할까? 얼마 하지? 21? 단 x, y, z는 홀수래. 자연수 세계에서의 홀수 이렇게 했어. 의미 아닌 정수를 y 편하다.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를 쓸 수 있도록 홀수를 구성하면 된다. x는 2x 프라임 더하기 1로 쓸 거냐 빼기 1로 쓸 거냐만 결정하면 돼. 근데 얘가 의미 아닌 정수를 쓴다는 얘기는 0부터 출발하잖아. 0 집어넣어서 1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y는 이렇게 쓰면 된다. 여기까지 기계적으로 좀 풀어줘. 여기도 2x 프라임 더하기 1 그냥 하면 돼. 2y 프라임 더하기 1 2z 프라임 더하기 1 얘가 21? 이렇게 돼 있어. 일단 까고 시작할까? 하나 둘 셋 3이잖아. 3을 까 18이지 2로 묶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이렇게 됐지? 산수야. 이렇게 하고 9야. 확인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단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너는 의미 아닌 정수야. 의미 아닌 정수. 일로 왔어. 확인만 한번 해보면 돼. 얘를 계산하려면 9 빵빵 된다. 9 빵빵이란 얘기는 x 프라임을 9개 쭈르륵 나열한 거다. 중복형에서 9개 뽑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형에서 9개를 뽑았어요. 이렇게 되고 2개 더한다면 1 가니까 11 C 9라고 쓸 건데 2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군.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내가 나중에 공식을 알려줘도 나도 귀찮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원리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컨비네이션으로. 내가 H를 잘 안 쓴다니까. 그냥 보면 엔간하면 그냥 컨비네이션 그냥 풀어나가는 편이라고. 그 연습을 평소에 하면서 연습을 하면 좀 센 문제를 풀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돼. 그렇게. 또 중복조합의 그 컨비네이션을 계산하는 그 칸막이 방법이 있잖아. 여러 가지가 더 있거든 설명하는 방법이. 헷갈릴까봐 칸막이만 설명을 한 건데 그 칸막이 방법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거야. 같이 좀 병행해서 기억해 주세요. 이게 8번이요. 함수의 개수? 나 좀 해볼까? 해보자.
아이 몰라. 이렇게 함수가 갔어. 첫 번째,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 값이 커지는데, 그래, 좀 이따 할게. and f의 3은 10이라 할게. 이쪽으로. f의 3은 10일 때 경우의 수를 계산하세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정의역이 커지면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보기 편하라고 증가를 하고 있어. fx1, fx2인데 여기 등호가 붙게 되는 거를 보자고. 이렇게 여전히 얘는 똑같이 이렇게 된대. 일단 우리 함수의 개수부터 먼저 좀 보자. 왼쪽은 6개가 있고 오른쪽은 많지. 하나, 둘, 셋, 넷. 여기 3개라고 할까?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야. 여기서도 이렇게 8개야. 그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1이 때릴 수 있는 게 8개고 2가 때릴 수 있는 게 8개고 쭉 6까지 때릴 수 있는 게 8개다 보니까 혹시 8의 6제곱 아니야? 맞지? 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왜 8의 6제곱이었지? 나 1번인데요 2번인데요 3번인데요 이게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하는 거야. 4번인데요 너무 많이 했다. 5번인데요 6번인데요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7, 8, 9, 10, 10 이거 함수 되는 거니? 왜 당황하지 마. 7, 8, 9, 10 함수 되는 거잖아 이거. 함수 되는 거니까 얘가 7, 8, 10, 9, 10 이것도 함수 되겠지.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순서를 고려하고 있지. 그래서 순열이라는 거야. 순서를 고려하고 있으니까.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어서 봐라. 다른 경우니까 순서를 고려하고 있어. 곱의 법칙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 소리였던 거야. 근데 곱의 법칙인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토탈 8개씩 있었잖아. 8개인데 순서를 고려하고 있으니까 8을 6번 곱했던 거라고. 중복 허용 순열이라고 얘는. 따라해봐. 중복 순열. 그럼 얘가 중복 순열을 쓸 거냐 중복 조합을 쓸 거냐의 포인트는 여기를 잡아내야 돼. 이게 순서를 고려할 거냐 고려하지 않을 거냐를 잡아내면 되는 거야. 아까 중복 조합은 안 그랬잖아. 아까는 이랬잖아. 아까 xxy랑 xxyx랑 이게 같은 경우였잖아. 중복 조합에서는. 그지? 요걸 잡아내셔야 돼.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정의역이 커지는데 함수값이 커진다 그랬으니까 f3은 10에 때렸어요. 근데 여기는 순서가 그냥 자동으로 정렬되거든. 무슨 소리냐면 여기 위에 있는 거 3개가 있어.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서 여기 4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1, 2가 때릴 것만 정해주면 돼. 그 7을 정해주고 9를 이렇게 정해주면 자동이거든. 1은 7로 2는 9로 대응되지 않겠어? 또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는 거니까 2가 때릴 수 있는 게 10을 때릴 수는 없어요. 같다는 얘기가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뽑으면 자동으로 가니까 얘가. 또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4가 10을 때릴 수는 없잖아. 이미 3이 10을 때려놨으니까 아래쪽에만 때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3개가 때릴 곳을 찾아줘야 되니까 10이랑 13이랑 14를 선택해주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돼. 그럼 갈 길이 정해지거든. 너는 10이에요? 너는 13이에요? 너는 14예요. 할 길이 정해지잖아. 근데 위에 대응된 상태에서 그 각각에 대해서 아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각각에 대해 이루어지는 거니까 뒤에 나온 수형도가 같은 거야. 계속 같아 이렇게 붙는 거야.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하자. 이게 핵심이었었어. 이거 해봐. 등. 해봐. 등.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야 이게. 눈치를 채야 돼. 봐봐. 다른 점은 딱 이거잖아. 등호가 붙은 거. 다른 게 딱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1하고 2가 때릴 수 있는 게 10까지도 가능해 보이지 않냐?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도 가능한 거야. 가능한 것이고 또 게다가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1이 7에다 때리고 2가 7에다 때리고 이것도 가능해 보이는 거지. 맞지? 그러면 1, 2가 때릴 수 있는 놈은 여긴 거야. 7, 8, 9, 10이 있는 상태네. 그 예를 들어서 7을 두 개를 뽑았어. 그러면 1은 7로 2는 7로 이렇게 갈 거야. 또 9 하나 10 하나를 뽑아서 그러면 1은 9로 2는 10으로 갈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랬어? 그 다음에 10을 두 개를 뽑잖아? 그러면 1은 10으로 2는 10으로 자동으로 가지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해봐.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형에서 몇 개 뽑고 있니? 두 개 뽑고 있지? 이렇게. 서로 다른 네 개 중에서 중복형에서 두 개를 뽑는 거야. 이렇게. 그 기호를 사용하는 것도 간편하네. 해볼 만한 거네. and 그 각각에 대해서 4하고 5하고 6이 때려질 걸 정해야 되는데 얘도 비슷한 게 4, 5, 6이 10에다가 때려도 돼요. 9는 안 되지. 10에다 때려도 된단 말이지. 여기다가 난 때려낼 거야. 예를 들어서 3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11 하나, 11 둘, 12 하나 이렇게 뽑잖아. 그러면 4는 11로, 5는 11로, 6은 12로 자동으로 가지지. 그러니까 느낌이 이거 하나일까? 10만 3개 뽑아 이렇게. 10만 3개 뽑으면 4는 10으로, 5는 10으로, 6은 10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형에서 몇 개 뽑고 있어? 3개 뽑고 있지. 이렇게 계산이 돼.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좀 기계적으로 하자고 2개 더한 다음에 1을 까요. 칸막이 때문에 그렇지. 5C1에는 계산하면 되겠고 2개 더한 다음에 1을 까요. 7C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맞지? 이런 식으로 중복형용 조합을 하게 됩니다. 메모하세요. 이제 그런데 4점으로 가면 각가지 컨디션이 다 붙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한 스타일이 됩니다. 그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보시죠. 됐죠? 됐어요. 10분 쉬세요. 교재 보세요. 원래 목요일 날이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오전에 확통만 수업을 하고 일주일에 목요일 하루만 저녁 수업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하다 이제 이럴 뻔했는데 저녁에 수업이 또 생겼어요. 요즘 논술 난리야. 벌써 난리야. 벌써 목동에 일요일 날 걸 하나 깔았는데 거기 애들 차고 목요일 날 개설이 하나 또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너무 포기가 빨라. 그 눈높이가 너무 높아. 대학 어디 갈게 묻잖아. 그러면 저기 있어. 저기 여기 있어갖고 중경외심한 대학인가 봐. 그 밑에 뭐 건동홍숙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건국대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이야. 내신 몇 등급이야? 3등급이래. 그래갖고 아니 씨 돌았나 씨. 건대 서울 이래. 그 자기는 이제 정시로 자신이 있대. 고2 모의고사가 조금 잘 나왔나 봐. 물어보니까 수학 몇 등급이야? 그랬더니 2, 1 왔다 갔다 한대. 어깨 뽕 확 들어가갖고 2, 1 좀 더 돼요. 뭐. 그래. 국어는 국어는 자신이 있어요. 몇 등급인데? 2등급이요. 와 씨 그렇구나. 영어는 제가 좀 못해갖고요. 3, 2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고3 때 몇 등급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게요 이러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해줬죠. 화이팅 그랬어요. 화이팅 화이팅. 그또 전 개인적으로 그냥 동네 학원 다녀요. 뭘 인천에서 부천에서 목동까지 쳐오고 지랄이신가 모르겠어요. 동네 학원 다니죠. 그냥 뭘 그렇게 환상을 갖지 마요. 대치동에 대한 환상, 목동에 대한 환상 딱 거기서 수업한다니까? 그러지 마. 환상 갖지 마. 오히려 이런 것 같기도 해. 그 목동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여기 지역에 있는 뭐 양천고 이런 애들 있잖아. 강서고, 양천고 이런 애들. 걔들도 오는데 걔들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것 같아. 그 듣도 보지도 못한 막 고등학교가 막 있어. 심지어 숭이여고에서도 오더라니까. 파이널 때 숭이여고가 온 거야. 그래갖고 안녕. 숭이여고 좋은 학교지. 야 이거 되게 좋은 학교다. 야 독립가의 후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야 좋고. 사실 내가 최강에 있어 이럴래다가 참. 아니, 몰라. 자연수 R에 대해서 27번이에요. 자연수 R에 대해서 3H7이 7C1에 OH에 아니잖아. 3HR이겠지. R이 있고 7C1에 OHR을 구하란다. 알고 하면 되잖아. 그냥 너가 다 띠란 얘기야. 두 개 더해서 1 까. 그래서 쓸게. 두 개 더해서 1을 까고 C로 바꾸고 뒤에 걸 쓰자. 그럼 너는 2 더하기 R이 있고 CR이 있다. 그러니까 7C2라는 거지. 7이겠지 네가. 그래서 R은 5. 그러면 너 맞잖아. 그래서 OH5를 하라는 거야. OH5는 얼마일꼬? 두 개 더해서 1을 까면 9, C 뒤에 걸 쓰는데 이거 5라고 쓰고 일단 9C 4라고 쓰면 되겠네. 계산 네가 하고. 그 다음에 28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을 만족하는 의미한 정수래. 얘가 의미한 정수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한 번만 더 복습하자. 얘가 의미한 정수이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10 빵빵빵 이런 거 돼. 그 다음에 9, 1 빵빵 이런 것도 돼.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 뭐 할까? 5, 1, 2, 2?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이거를 나열해 보고 나서 여기 있는 얘는 A만 10개 둘, 셋, A 몰라. A를 10개를 만든 거야. 세워놓은 거야. 줄 세워놓은 거야. 너는 A가 5개, B가 1개, C가 2개, D가 2개 이렇게 한 거야. 요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서로 다른 4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다고? 3개가 필요할 거라고. 실제로 여기를 지금 보면 여기 칸막이 하나 세우고 여기 칸막이 하나 세우고 여기 칸막이 하나 세우면 이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A, 사이에 있는 건 B, 사이에 있는 건 C, 여기는 D라고 할 수 있잖아. 칸막이 3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원래 10개를 뽑아 제낄 건데 칸막이가 3개가 필요한 거니까 고스트 3개가 와서 13개의 빈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3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지?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네.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호행해서 10개를 뽑는 거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2개 더해서 1을 까게 되면 13이고 뒤에 걸 쓰기로 했는데 이렇게 얘는 어차피 13C3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합시다 라고 흘러 들어왔던 거지. 됐지? 됐어. 넘어가고 286인가 그럴 거야. 20번 네? 29번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중에서 4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을 구하래. 3개인데 4개를 선택하라고? 왜 뭐지? 밑에 봤더니 각 종류의 공은 4개 이상씩 있고 같은 종류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어. 같은 종류는 구분을 안 하겠대. 그 말은 축구공이랑 농구공이랑 배구공을 각각 X, Y, Z 이렇게 쓰시고 걔가 몇 개 뽑는다고? 4개를 뽑을 거야. 같은 종류의 공은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사빵빵이 있으면 축구공만 4개를 뽑은 거지. 구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지. 여기가 난 개인적으로 좀 그래. 같은 축구공이 어디 있냐고. 그럴 리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게 받아들여. 얘가 3, 1, 0이 있어. 그러면 축구공을 3개 뽑고 농구공을 하나 뽑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3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칸막이가 2개가 필요해. 얘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사빵빵이니까 이렇게 칸막이 치고 이렇게 칸막이를 치겠다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건 X라고 두고 여기는 Y라고 두고 여기는 Z라고 두자 이런 뜻이었던 것이고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3, 1 빵이니까 칸막이 여기다 치고 여기다 치면 이쪽에 있는 건 X, 여기 있는 건 Y, 이쪽은 Z라고 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2, 1, 1 이런 거 있잖아. 그럼 X가 2개 있고
y가 하나 있고 z가 하나 있잖아. 칸막이를 두 개를 쳐서 여기 하나 치고 여기 하나 치면 이제 여기는 x, 여기는 y, 여기는 z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칸막이 개수가 서로 다른 세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하니까 네 개를 쭈르륵 세울 건데 칸막이 두 개의 고스트가 들어왔지. 그 6개의 빈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아 선택하면 칸막이만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것이 조합을 이용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을 세워놨으면 그 부정방정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 부정방정식 오랜만에 들어보지. 부정방정식이 뭐야? 부정하는 방정식이야? 나는 너를 거부한다?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부정방정식은 원래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뭐 좀 정해져 있잖아. 1차 방정식은 1개, 2차 방정식은 2개 이렇게 있는데 부정방정식의 해는 뭐 이런 거지. x 더하기 y가 3 이런 게 있어. 그러면 x 빼기 y는 뭐 9 이런 게 있어야 방정식이 풀리는 거 아니냐? 풀리는데 실수의 세계에서 x 더하기 y는 3 해놓으면 해가 개 많아요. 엄청 많잖아. 여기가 뭐 3 더하기 루트 2면 마이너스 루트 2도 되는 거잖아. 엄청 많잖아.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그게 부정방정식이야. 실전에서는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부정방정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지. 근데 부정방식을 풀 때 자연수 또는 정수 조건 또는 뭐 약간의 실수 조건이 뜨면 방식이 풀리기도 하잖아. 그런 걸 부정방식으로 실전에서는 이해하면 되는 거지. 됐지? 그래. 뭐라 그랬지? 그래. 네가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네 개를 뽑는 거야 라고 이해해도 좋고 그렇게 뽑아내고 있는 거니까 두 개 더해서 1을 까는 거니 6, C, 4라고 쓸 건데 2라고 써서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이야. 문제를 풀 때. 됐지? 그 다음에 30번. 30번을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나타내는 항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항들은 A, B, C 형태로 나와 있을 거고 지수가 X, Y, Z가 붙어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X하고 Y하고 Z를 다 합하면 곱셈이니까 지수끼리는 더할 거잖아. 걔가 7이 나와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7이 나올 때도 얘가 A의 7제곱, B의 0제곱, C의 0제곱처럼 A의 7제곱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X가 7이고 Y가 0이고 Z가 0인 것도 된다. 즉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7개를 뽑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래서 2개 더해서 1을 깝니다. 9C 7로 쓰지 않고 2라고 써서 계산을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31번. X집합이 1, 2, 3, 4, 9 Y집합이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정역 때려놓고 여기 공역 때려놓고 그 그림을 연상하면 되겠어. 근데 정역에 있는 원소가 커졌대요. 감소지? fx1하고 fx2하고 한번 할까?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 초보니까 그릴게. 4가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야. 감소함수니까 등호가 없는 것부터 해볼게. 이렇게 초등학교 때 했잖아. f의 x1, f의 x2 뭐 요거부터 하자. 요거는 이제 고1 과정이야. 요거부터 해보면 때려야 돼. 1, 2, 3, 4를 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 4, 5, 6 4개를 택해서 갈 길이 정해지지 않니? 감소함수니까 1은 6으로 2는 5로 3은 4로 4는 3으로 갈 길이 정해지잖아. 얘가 갈 길이 정해지는 거니까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네. 7C3 계산하는 것이 아래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같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하나, 여기를 둘, 셋, 넷 이렇게 뽑았다고 해봐. 혹시 갈 길 정해지지 않니? 1은 5로 감소니까 2는 4로 옳지. 3은 3으로 4는 3으로 갈 길이 정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너를 계산하면
두 개 더한다면 1 가는 거니까 10C4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근데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런 간단한 문제는 한 방에 그냥 팍팍 갔으면 좋겠어. 연상을 좀 잘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홀수는 아까 했으니까 오른쪽에 피자 보자. 고구마 피자? 그런 게 있나?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배고프다. 밥 먹었니? 밥 먹은 사람. 다이어트 하니? 다시 밥 먹은 사람. 왜 굶어? 왜?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시거나 바쁘시면 네가 좀 챙겨 드세요. 특히 오전에 확통할 때는 이게 잘 돌아가야 돼. 그럴 것 같지 않냐? 세다가 하나 빼먹으면 안녕이야. 야,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여. 하다가 답이 안 나오잖아. 답이 안 나오면 잠깐만. 단답형이라고 하자. 가다 보면은 아씨 이거 미분을 이게 보이는데 경우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네가 케이스 분류를 하지. 그러면 뭔가 맞다고 확신하고 계속해. 그래서 이제 안녕하고 틀려. 그러니까 밥 먹고 와. 왜 안 먹고 와? 나도 안 먹었지만 가.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 아 나는 바나나 먹었어. 밥 먹은 거랑 다름없지. 불고기 피자 중에서 M개를 주문한데 그게 30이래. 근데 얘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란다?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해서 M개를 주문하는 경우를 구해라. 해볼래? 뭐 어떻게 하지? 적어도 하나를 포함해라. M개를 주문하라는데 36? 아 주문하는 경우가 36일 때 아씨 알았어 36일 때 적어도 하나를 포함해서 M개를 주문하는 경우 이렇게 독해를 잘해야 돼. 고구마, 새우, 불고기 피자 중에서 M개를 주문한다. 그게 36가지라는 얘기는 혹시 고구마 피자만 36개 주문해도 되지 않니? 이해했지? 아 그게 핵심이야.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첫 번째 얘기는 고구마, 새우, 불고기를 합해서 배고프다. 36 여기를 이제 주문하는 거지.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6개를 뽑는 이게 아니잖아. M개를 뽑는 거였잖아. 미안. 얘가 M개를 뽑아 먹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M개를 뽑는 상태인데 그게 36이에요. 뭐 요거 하라는 얘기 같지 않니? 맞지? M개를 주문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고 1을 빼고 CM을 해. 걔가 36을 만족한다. 뭐 이거를 하겠지. 그래서 M을 계산해 보면 M이 7이 나올 거야. 아 이것도 계산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얘가 2 더하기 M이 있고 CM이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기 좀 그렇지? 왜? 2 더하기 M에다가 C 2로 할지 않겠니? 이 두 개 합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밥 먹고 오라고. 7C5가 있잖아. 그럼 너 7C2로 안 계산하니? 어떻게 게임을 시작해 볼 테야? 이거 한번 계산해 볼 테야? 이게 낫잖아. 그지? 요거 두 개 합하면 얘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볼 테야?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하는 게 낫겠지. 두 개 합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이제 이걸 계산하면 7이 나와. M은 7이어서 여기가 7이 나왔어. 근데 적어도 한 개를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서 7개를 주문하는 방법을 구하라는 거지.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해서. 최소한 한 개는 주문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 부정방식이 세울 때 무엇이 편하다고? 의미 아닌 정수가 편하다고. 그러니까 고구마는 최소한 한 개를 주문한다 그랬으니까 1을 빼 이렇게. 새우에서도 1을 빼. 불고기에서도 1을 빼.
근데 얘는 어떤 얘기였냐면 고구마랑 새우랑 불고기랑 합해서 7개를 뽑을 거예요 이 얘기인데 고구마, 새우, 불고기가 적어도 하나 있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씩 까면 의미 아닌 정수인 거지. 1을 3개를 까면 이제 3을 빼는 거니까 얘를 계산하는 거잖아. 어떻게 따라왔어? 따라왔어.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를 합해서 4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미 아닌 정수로 바뀐 거야.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호형에서 4개를 뽑으세요 이런 거니까 2개 더해서 뭐 1을 까고 C 뒤에 거를 쓰는데 2를 쓰면 되겠네. 요거 계산하면 돼. 뭐 이런 식이야. 36번 보자. 열 개의 구슬을 4개의 주머니에 넣으려고 한다. 그 주머니가 A, B, C, D가 있어. 여기다가 10개를 넣겠대. 그러니까 딱히 아무 말이 없으면 10개를 넣으면 여기다 몰빵 때려도 되겠지. 여기다 8개, 여기다 2개 담아도 되겠지. 뭐 그런 상태인가 봐. 근데 합해서 이제 10개를 넣으려고 했대. 이렇게. 근데 A는 1개 이상? 노란색 어디 갔어? A는 1개 이상이니까 A는 1개 이상은 넣으래. 꼭 하나 넣으란 얘기인 것 같고 B는 2개 이상의 구슬을 들어가려고 한대. 이렇게 구슬을 넣는 방법을 구해라. 또 써있지? 구슬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뭐가 편하다고? 의미 아닌 정수가 편하다고. 그러니까 A가 1 이상이니까 A에다는 1을 빼야 편한 거야. 의미 아닌 정수로 바뀌는 거라서.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 A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려면 빼야 된다는 거지. B 빼기 2로 하고 C 더하기 D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뺐잖아. 7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랑 세모랑 C하고 D를 합해서 7개를 뽑아 제끼는데 의미 아닌 정수가 돼요 이런 얘기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호형에서 7개를 뽑으면 되겠다. 2개 더한 다음에 1을 까면 10, C 7로 쓰지 않고 3으로 써서 뭐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120 정도가 될 거야. 넘어가고 37번 붉은 공 4개 검은 공 7개 이 11개의 공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대. 3명은 뭐 ABC라고 할까? 남김없이 나눠준다. 이 남김없이 나눠준다는 뜻은 일단 이 문장만 보면 11개를 A한테 다 줘도 돼. 싹 줬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밑에 보니까 같은 3개의 공은 구별되지 않고 검은 공은 3명 모두 받아야 된대. 검은 공은 3명이 모두 받아야 된대. 검은 공은 다 주나 봐. 나눠갖고 잘 주나 봐. 모두 받아야 된대. 그러면 붉은 공이랑 검은 공을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붉은 공을 먼저 나눠주고 그 각각에 대해서 검은 공을 나눠주는 경우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싶어. 붉은 공을 나눠주는 경우는 4개밖에 지금 없으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A랑 B랑 C가 가져가는 게 붉은 공 4개를 가져갈 거야. 근데 각각 하나씩 다 가져가야 되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붉은 공 4개 여기다 몰빵 때려도 되고 몰빵 때려도 되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야 생각해보면 4개 0, 0 이것도 되는 거고 3, 1, 0 이런 것도 되는 거니까 중복호형에서 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고 중복호형 조합이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호형에서 4개를 이렇게 주면 돼. 계산하는 것은 2개 더해서 1을 까서 6이고 C 뒤에 걸 쓰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너는 이제 됐지.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는 거니까 15인가? 이렇게 하면 됐고 이제 검은 공. 검은 공은 문제에서 모두 받아야 한다? 그랬어. 그 말은 검은 공이 7개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한다. 이 말 아니냐? 맞지? 그러니까 원래 생각이 A랑 B랑 C가 가져가는 검은 공의 개수는 원래 7개여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를 가져간다는 말은 최소한 1개는 있다는 얘기고 의미한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 조건과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1을 빼. 이렇게 1 빼고 1을 빼. 1 빼고 1을 빼. 이렇게 빼서 3을 뺀 거니까 4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항에서 4개 뽑는 거지. 4빵빵도 된다는 얘기니까 너를 해보면 3H4가 되겠군. 2개 더해서 1을 까면 6이 되고 C4인데 2라고 쓰지 뭐. 15 곱하기 15네. 이것의 각각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 뒤에 나온 수용도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225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네 명의 학생에게 8자루의 연필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방법 중에서 4명한테 8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을 만족하는 거지. 남김없이 나눠준다는 말은 다 준다는 얘기니까 8 빵빵빵 이게 된다는 얘기지. 중복호형 조합이네. 전체 경우의 수는 4H8이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호형에서 8개 뽑는 거니까 4명의 학생에게 8자리의 연필을 남김없이 나눠주고 그리고 뭐 연필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밑에 보니까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를 구해라. 적어도 하나 받는 걸 빼면 되겠지. 전체에서. 그치? 그래서 전체에서 연필을 적어도 1개 받는 경우를 빼면 되겠구나. 그럼 원래 지금 얘였는데 적어도 1개 받는 경우를 빼라 그랬으니까 의미한 정수로 가는 게 좋아서 A 빼기 1을 하고 B 빼기 1을 하고 C 빼기 1을 하고 D 빼기 1을 해서 4를 뺀 거니까 이게 4가 된다고.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트 얘가 있는데 부정방식의 해잖아? 4, 빵빵빵 이것도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의미한 정수회로 갔으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호형에서 4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 2개 더한 다음에 1을 까면 7C 뒤에 걸 써? 4인데 3이라고 쓰면 되겠네. 뭐 이렇게 이것에 너를 빼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재밌지 뭐. 신나잖아. 양의 정수란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5w. 얘가 14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인가 봐.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 볼 때 제일 어색한 게 뭐니? OW지? OW가 어색해. 그러니까 W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되겠네.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W가 1인 경우, W가 2인 경우, W가 3인 경우 일단 여기까지 쓰고 W가 1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를 빼면 9가 되는 거고 W가 2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 빼는 거니까 4가 되는 거고 3인 경우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5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아. 안 되겠지? 자연수로 했는데. 또 여기 있는 문자들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보다 의미한 정수가 좋아. X 빼기 1, Y 빼기 1, Z 빼기 1 이렇게 쓰고 3 뺀 거니까 6을 만족하고 너는 X 빼기 1, Y 빼기 1, Z 빼기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1인 걸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뭉탱이로 보면 되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본다. 6을 만족해야 되는데 의미한 정수로 바꿨으니까 6빵빵 이런 게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호형에서 6개 뽑으면 되고 계산은 2개 더해서 1 까고 뒤에 것이 6을 쓸 텐데 2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호형에서 1개를 뽑으면 돼. 왜? 1 빵빵 되는 거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지? 이해했지 이제? 그럼 너는 3H1로 계산하면 된다. 2개 더한 다음에 1을 까세요. 3 뒤에 걸 쓰세요. 1이 돼서 이 2개를 1번이거나 또는 2번이잖아. 1번이거나 또는 2번인 거니까 너랑 나랑 2개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 해보세요. 40, 41, 42, 43 다 해봅시다. 시작.
천천히 보죠. 40번 부정방정식인데 음이 아닌 정수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x랑 u랑은 같지 않고 요거를 만족한대요. 뭐 같은 거 빼지 뭐 전체에서. 맞지? 전체에서 같은 걸 빼면 될 것 같지? 전체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항에서 6개를 뽑는 상태가 돼. 그러면 9C6인데 9C3으로 쓰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에서 제의 부정방식 중에 x하고 u가 같은 경우를 빼면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네. 그러면 이게 x하고 u가 0으로 같은지 뭐 1로 같은지 2로 같은지 이런 것에 따라서 y 더하기 z가 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또 해야 될 것 같거든. x하고 y가 의미 아닌 정수라 했으니까 0인 경우 그러면 y랜다 u 이렇게 아이씨 x하고 u가 0이면 y 더하기 z가 6이에요. 그래서 저 그냥 z로 할게요. 너희들은 z라고 안 하고 z라고 하지? z라고 하니? 그래 우리 코리안끼리 그냥 Z 하자. 저 무식한 새끼 그러지 마. 내가 영어 번역사 상급 자격증도 있어. 믿겨지지가 않지? 23대 땄지 그것도. 그럼 뭐해?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x랑 u랑 같은데 이게 1이야. 1인데 이게 이제 1이래. 너도 1이고 너도 1이래. 합하면 2잖아. 2를 빼면 여기 4네. y 더하기 z는 4야. 토익 공부하는 게 싫어서 아무 영양가가 없을 것 같아서 번역사 준비를 했는데 써먹을 데가 없네 지금은. 자 x랑 u랑 이제 2인 경우 너도 2고 너도 2니까 합이 4잖아. 4를 빼면 여기 2지. 그러면 몇 개 안 해도 될 것 같다. y 더하기 z는 2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랑 u랑 3위인 경우를 봐. 이거 두 개 3이면 이제 6이잖아. 6을 뺐어. 6을 빼면 y 더하기 z는 0이 되겠네. 따로따로 계산하자고. 의미한 정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항에서 6개를 뽑았지. 6방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는 것은 7C6인데 7C1로 계산하면 되겠고, 그래도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항에서 4개 뽑으면 되겠지. 4방이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1을 까면 5C4인데 5C1이 되겠고, 왜 이렇게 썰렁하냐 이거. 서로 다른 아예 몰라. 2H2로 하면 되겠고, 너는 3C2니까 3C1로 계산하면 되겠고, 얘도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호행에서 10개, 0개 뽑는 거야. 의미가 있나 모르겠지만 두 개 다해서 1 까면 1이고 1C 제로야? 하면서 1이지 뭐. 됐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전체에서 요거 빼시면 되겠어요. 혹시 높아심에 중복조합은 3H4 같은 거 정의해요. 이게 더 커도 돼요.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고, 얘는 의미 아닌 순서쌍인데 0의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뭐가 0일지를 몰라 지금. 그래서 0인 걸 정해줘요. 5개 중에서 0인 걸 정하지 뭐. 정했지? 나는 AB가 0이라고 뻥을 칠게.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AND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C랑 D랑 E랑 합한 것이 10이어야 하는데, 서술행 했을 땐 이렇게 쓰면 좋아. C, D, E가 모두 0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거 뭐라고 쓰지? C, D가 모두 0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워. 뭐 그것도 일단 좋은데 C, D가 모두 0이 아니에요를 한글로 쓰지 말고 한 방에 수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 C, D, E 곱한 게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이런 표현 방법도 좀 알고 계시고, 자연수라는 말이겠지. 애초에 의미 아닌 어쩌고 그랬으니까 잘하셨어요. C 빼기 1, D 빼기 1 훌륭해요. 2 빼기 1이 되고 여기가 10이라는 병신아 3을 뺐으니까 이제 7이라는 소리네요.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가 있는데 이거 의미 아닌 정수잖아요. 3H7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두 개 더하고 1 까고 C7인데 C2를 쓰고 이제 열심히 두 개를 계산하시면 되겠고, 곱셈하시면 됩니다. 42번은 의미 아닌 순서쌍인데 얘가 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도록 그랬어요. 그럼 아까 지우가 질문을 잘했는데
그러면은 여사건으로 풀면 되겠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3개가 한 직선에 있는 경우를 빼면 다 대수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 3개가 한 직선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 전체는 뭐 3H6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뭐 기울기 같다 뭐 이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울기 같다. 그거를 해보면 조건이 뭐 나오냐면 B가 2고 A 더하기 C가 4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H6인데 이 방정식에서 B가 2인 경우고 A 더하기 C가 4니까 얘를 빼주면 되겠네. A 더하기 C가 4인 경우를 뭐 빼주면 되겠다. 뭐 그거 하면 되죠. A 더하기 C가 4인 경우니까 의미한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2H4 계산해서 넣어서 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됐어요. 마지막 거. 어? 뭐가? 아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43번 저기 일단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하고 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 된다. 합하면 20이고 A, B, C는 모두 D의 배수고 여기를 써내야겠죠? A는 D의 배수야 뭐 PD B는 B의 배수야 QD 뭐 이런 식으로 C도 D의 배수야 RD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여기서 D의 조건은 뭐지? 일단 0 되니? 안 되지. 왜냐면 A, B, C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D가 0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잖아.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D는 자연수 같은데? 요거 인정? 요거 인정.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보자고. PD, QD, RD, D, 20. 요거를 만족하는 상태야. 그래서 D로 나눠주면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1이 D분의 20인 상태였고 여기 PQR도 뭐 대충 자연수일 거니까 왼쪽이 자연수라는 말은 오른쪽조차 자연수라는 말이어서 여기까지 인정? 그렇잖아. 자연수끼리 앞에 했으니까 자연수가 되겠지?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제 D를 분류해야 돼. D가 일단 처음부터 해보면 1이고 D가 뭐 2고 D가 4고 D가 5고 AC D가 뭐 있어? 10? D가 뭐 20?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근데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좀 할 필요가 없어 보여. 애초에 A, B, C, D가 2 이상의 자연수였다며. 그러니까 D가 2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랑 일단 하면 되겠고 D가 10일 때를 해도 이걸 합했는데 앞에 있는 게 대충 자연수일 텐데 결과가 2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 너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20이 되면 여기에 1인데 PQR이 자연수인데 1이 될 리가 있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도 안 돼 보이고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1이 D가 2였을 때는 10이 되는 거니까 이게 되고 너는 P, Q, R 한 게 9가 되는 건데 PQR이 자연수잖아요. 의미한 정수가 아니잖아. 0이 될 수는 없잖아. 0이 될 수 없는 거니까 걔만 좀 따져주면 되지 않을까. P 빼기 1, Q 빼기 1, R 빼기 1 이렇게 해놓고 나서 6 되는 거니까 3H6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 2항 정리까지 나가면 서로 피곤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하냐면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하세요. 교재 43번까지가 중복조합 문제니까 그 중복조합 문제를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게 작년 수능 특강 문제를 드렸어요. 거기서 2항 정리 말고 중복조합 문제만 푸는 것으로 해요.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렇게 푸시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까지 이제 다 했다. 나는 그거를 다 했어요. 하시는 분은 뒤쪽에 우리 교재 그 총정리 있는 거 알아? 테마 4에 총정리가 있거든.
그 총정리해서 87페이지에 중복조합 4점을 넣어놨어요. 87페이지 봐봐. 거기 보면 05라고 돼 있지. 중복조합이라고. 거기에 4점짜리가 몇 문제 있을 거예요. 그 순서는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복습. 내 교재 푸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공식 나오는 거 유도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EBS 푸세요. 작년 거 수특이에요. 수특에서 중복조합만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마저 됐다. 여기마저 됐으면 페이지 87에서 90페이지까지 합시다. 교재 요렇게 해서 이 시간 안에 끝내고 가는 걸로. 앞에 써놓은 거 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시작합시다.